자, 코일에 대해서 앞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다시 설명드리면, 요 일반적인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전기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전기장은 뭐 우리가 과학 시간이나 이런 때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감싸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전기장이 이제 흐르는 거를 우리가 배웠죠. 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가 세게 많이 흐르게 되면 이 일반적인 선이라 하더라도 주변의 전기장이 아주 강하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변에서 이제 전기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전류가 적게 흐르게 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 전기장의 세기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고전압 케이블 같은 것들이 지나갈 때 그 주변에 이제 전기장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자기 집 쪽으로 이제 고전압 케이블들이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싫어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그 밑에 주변은 당연히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음, 이렇게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전류가 약간 적게 흐르게 됐을 때, 그 선을 이렇게 이제 꼬아 놓게 되면, 코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코일처럼 이렇게 꼬아 놓게 되면 코일의 주변에 당연히 전기장이 흐를 거고요. 이 방향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직렬이 되어져 있다가 서로 간에 이제 병렬이 된 상태가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요 한 선에 흐르는 전기장, 이 한 선에 흐르는 전기장, 여기에 흐르는 전기장, 여기에 흐르는 전기장 이렇게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 전기장들의 방향이 다 비슷하게 똑같기 때문에 이 각각 선 하나하나에서 발생하는 전기장의 합이 돼 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코일의 건수 몇 번 감았느냐, 이 코일의 건수에 이제 비례를 해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전기장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는 거를 전자석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게 되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못 못에다가 못이 있으면 그 못에다가 이제 코일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감는 거죠. 전선을 감아서 코일 형태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못은 그냥 생못을 박으면 안 되죠. 그, 그 철의 성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열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서 가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코일을 감아 놓게 되면 하나의 전자석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석의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코일 성분이 이제 있는 거를 우리는 솔레노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코일 자체는 인덕터지만 코일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솔레노이드들에 대한 성분들은 어, 그
특수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한 가지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일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항상 배울 때 보면 코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자기학이라는 이론이죠. 전자기학 책을 보게 되면 거의 다가 이 솔레노이드 코일에 의해서 이제 나온 소식들이 상당히 많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무선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코일 하나만 가지고도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전자기학도 참 재밌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거의 수학적으로 모든 거를 풀어내기도 하고요. 그냥 수학적인 그 의미만, 수학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코일들의 성질을 우리는 이제 단위로 표현하면 헨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H자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감아서 코일 성질이 강해지게, 그러니까 코일의 성질이 강해지게 해서 헨리 값을 높이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어쨌거나 코일 성분을 잘 전달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코일 중간에 이제 철심이라든가 뭐 코어 부분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넣어 가지고 큰 헨리값을 얻으려고 구현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코일 하면 인덕터 혹은 이제 인덕턴스 뭐 이렇게 용어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단어는 좀 잘 익혀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덕터 혹은 인덕턴스 이렇게 뭐 어떤 면으로는 또 인덕턴스라는 용어가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잘 용어를 알아놓고요. 심볼은 여기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코일 형태로 표현을 해서 많이 표현하니까 참고로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요. 앞전에 우리가 콘덴서 같은 경우는 캐파시턴스 뭐 이렇게 용어를 붙이고요. 또 단어를 좀 알아놓으면 좋고요. 저항인 경우는 레지스턴스라는 용어, 레지스터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레지스턴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콘덴서는 캐파시턴스 이렇게 용어는 좀 숙지해 놓도록 하시고요. 다 아시겠지만 요 코일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코일에 발생하는 자속이 이제 변하게 되고요. 그 코일에 따른 그 코일 주변에 이제 또 상호 유도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코일에 이제 전기장이 이제 흐르겠죠. 그렇게 되면 요 주변에다 다시 코일을 깔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그렇게 되면 이 코일의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됐을 때 이 코일 주변에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코일의 주변의 전기장 때문에 상대방의 코일 쪽에도 이제 상호 이제 유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해준 게 이렇게 가해지게 되면 얘도 결국은 보다 전기를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이쪽에 전기가 흐름으로써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자기장이 상대방의 코일에
가해지게 되고, 그 가해진 코일의 전기장에 의해서 이쪽에도 전기가 흐르는 이런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상호 서로 유도한다 해서 이제 유도작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접시킨 이런 코일에 전압이 발생을 해서 전압을 유도시키는 유도 전압이 이제 또 다른 값을 가져서 유도를 시키게 되는데, 요 코일이 어떻게 이제 감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유도되는 게 또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코일 성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상호 유도 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대체적으로 이제 코일을 이용하는 게 이제 이런 상호 유도 작용에 의한 경우들이 좀 많죠. 그 다음에 요 코일은 이제 자기 자신이 발생하는 자속의 변화가 자신에게도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걸 이제 자기유도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은 이제 셀프 인더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헨리라고 하는 거는 헨리의 정리예요. 요 밑에 잘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헨리의 정의는 어떤 코일에 매초에 매초 1A의 전류가 흐를 때 다른 코일에 1V의 기전력을 유도하는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를 1헨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쪽에서 우리가 1A의 전류를 흘렸는데, 다른 쪽 코일, 이쪽 코일에 1V의 전력을 유도하는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를 헨리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1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이쪽에 1V의 전압이 생성이 돼야 하는 거죠. 그때 상호 인덕턴스를 이제 1헨리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코일 성격 뒤에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코일을 활용한 다양한 성격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이 성격들은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코일의 성질, 자, 전류의 변화를 안정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전류의 변화를 안정하게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려고 하는 코일을 전류를 흐르지 않으려고 하면 전류가 감소하면 계속 흐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 이제 렌치의 법칙인데요. 주로 요 렌치의 법칙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류의 변화에 안정화시키는 성격을 활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트랜스라는 게 있고요. 트랜스도 하나의 코일 덩어리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전류를 가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전기장에 의해서 2차단의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로 이제 우리가 교류라는 성분을 갖다가 입력을 해주게 돼요. 교류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극성이 계속 변하면서 신호가 가해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교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쩔 때는 플러스 극성이 되고 어쩔 때는 마이너스 극성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게 고정된 전압이 아니고 계속 변화를 갖죠. 이렇게 1, 2, 3, 4, 5V, 그 다음에 4V, 3V, 0V, 1V, 0V까지 떨어지고요. 마이너스 1V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는 극성이 반대로 되는 거를 표현하죠. 한 번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은 여기가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그 전원이 뭐 5V, 5V, 마이너스 5V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1V, 2V, 3V, 4V 이렇게 점점점점 많아지게 주고 다시 점점점 떨어지고 이렇게 준다는 거죠. 점점점 많아지게 주고 점점점 떨어지게 주고 이렇게 가해줬을 때 이쪽에 2차단에도 똑같이 이제 교류 성분이 나오게 되더라. 똑같이 교류 성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요 코일의 건수의 비에 따라서 얘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이쪽 가해준 쪽보다는 이제 이쪽 코일의 건수를 이제 줄여서 작게 해놓으면 이제 이게 작아지는 거죠. 어쨌거나 2차단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이제 극성이 서로 반대되는 파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파형이 이제 이렇게 다이오드 쪽을 거치게 되면 플러스 쪽에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거는 당연히 흐르겠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얘가 통과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의 극성, 여기가 마이너스가 플러스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이쪽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는 못 흘러요. 그래서 마이너스 쪽은 구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플러스 쪽만 나오게 되는 거죠. 한 박자 쉬고 또 플러스 쪽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한 박자 쉬고 또 플러스 쪽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한 박자들이 반파가 반절 파형이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밑에 이제 이렇게 파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밑에 파들이 다 사라진 거죠. 이게 위에 플러스 쪽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갖죠. 왜? 이 다이오드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건 교류라고 하는데요. 마이너스 쪽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거 뭐야? 플러스 쪽만 존재하게 되고요. 플러스 쪽에 존재하는 전압들은 우리가 이제 교류긴 하지만 약간 직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류가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맥류라고 하죠. 리플 전압들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전압들을 이렇게 이제 평활 회로를 통과를 하면, 평활 회로는 여기 이제 컨덴서, 그 다음에 코일을 거쳐서 이제 요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출력이 이렇게 일정한 DC 형태의 전압이 나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교류처럼 약간 섞인 맥류의 성분들이 이렇게 직류처럼 아주 깔끔한 DC 성분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DC에서 DC로 가긴 하는데 더 안전한 그런 DC 전원이 되는 거죠. DC 전원은 무조건 0V를 기점으로 봤을 때 일정해야 돼요. 이 전압 5V면 이제 5V 이 전압이 쭉 일정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제일 안전한 전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부하를 달게 되죠. 부하 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하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모터가 될 수도 있고요. 각각의 가전제품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우리가 구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자적인 소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가해주게 되면 이 DC 전원을 얘한테 가해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이 DC 전원이 일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구동되는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이 전원이 이제 흔들리게 되죠. 예를 들면 모터를 돌렸다 그러면 얘가 갑자기 확 전원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후 이게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다시 안 돌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막 여기 5V라고 봤을 때 이 전원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흔들림이 아주
양이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얘가 흔들림이 상당히 강하면, 예를 들면 뭐 강하게 얘기한다면 뭐 2V까지 이렇게 툭 떨어져요. 2V. 근데 우리는 전원은 5V가 유지가 되는데 얘가 뭐 2V까지 훅 떨어져. 그러면 당연히 이 DC 전원을 갖다 쓰는 전자 회로들은 문제가 생기겠죠. 왜? 우리가 사용되는 모든 전자 부품들은 5V에서 동작을 하는데 갑자기 3V, 2V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당연히 동작에서 이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이런 전압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이런 급격한 리플 전압들의 대처 방안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로드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회로 설계를 할 때 이러한 전압 변화에 따라서 그 뒤에 로드가 얼마만큼의 전원을 쓰느냐에 따라서 요 맹류성을 얼마나 줄여주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모든 회로의 핵심은 바로 이 전원 부분에 있어요. 얘를 얼마만큼 잘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 전원, 어떻게 보면 애댑터라고 하는 우리 전원 이나 파워 서플라이나 이런 것들이 교류 성분이 들었을 때 직류로 이게 잘 잡아주느냐 못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잘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가 이제 결정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흔들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회로에 이게 노이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이즈가 많아져서 회로가 구동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전자 쪽을 하게 되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전원 부분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거를 구입해다 쓰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 부하에 따라서 내가 이 흔들림을 얼마나 잘 최소화 시켜서 동작을 하게 만들 거냐, 인공지능 형태의 이런 트랜스, 그러니까 전원부 아답터를 만들면 뭐 정말 뭐 노벨상까지 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전원부는 존재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아주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원을 아주 디테일하게 써야 하는 분야들, 특히 이제 의료기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분야에서는 이런 파워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되니까 그런 데에서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파워를 이제 제작을 해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코일이 바로 이러한 전류의 변화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성격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돼요. 이때 쓰는 게 이제 앞전에 우리가 잠깐 봤던 이 코일이에요. 그 동그란 통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잖아요. 이런 코일들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뭐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파워를 배울 때 좀 잘 익혀 놓으면 앞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상호 유도작용이에요. 상호 유도작용은 이제 앞전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두 개의 코일 사이에 두 개의 코일이 가까이 하면 이제 한쪽 코일의 전력을 다른 쪽 코일이 전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코일에서 우리가 전력을 가하게 되면 코일 주변에 이제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이 전기장이 이제 이쪽 반대쪽에 있는 코일에도 이제 가해지게 돼서 그 전기장에 의해서 이쪽 단에 이제 전기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 2차 단에도 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코일의 비율이 1차 측, 이걸 2차 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2차 측,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세컨더리. 그러니까 1차 측하고 2차 측의 코일이 이제 얼마만큼의 권수를 가지고 감아놨느냐에 따라서 1차 측에서 가해준 전원이 2차 측에 이제 출력되는 전력하고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2차 측에서 가해준 거를 2차 측의 이 비율대로 코일의 권수의 비율에 맞춰서 이제 전압이 출력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권수에 비례하게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측보다 2차 측의 권수를 이제 줄여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1차 측이 이제 예를 들면 뭐 100V다 그러면 전압이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거를 50%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50V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절 줄어서.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코일의 건수에 따라서 2차 측하고 1차 측에 가해준 전력이 2차 측에 이제 얼마만큼 출력돼서 나올 거냐 라고 하는 거가 이제 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간중간 코일에다가 탭을 냅니다. 탭을 내서 쭉 빼요. 그러면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이쪽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게 달라지겠죠 당연히. 왜냐면 코일에 중간중간 탭을 내서 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트랜스라고 하는데, 트랜스포머, 트랜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트랜스에 제작을 할 때 이런 탭들을 어떻게 낼 거냐에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탭에서 어떻게 뽑았을 거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전압을 탭을 통해서 뽑아내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죠. 자, 좀 쉬었다가 나갈게요.